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4.3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 4.3 행사 김민석 총리의 그 참석 소식 좀 먼저 전해드리고, 여기도 취객이 있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또 취객이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던 제주 4.3. 오늘 78번째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반복되고 있는 4.3의 왜곡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린 추념식. 갓난아기 때 토벌대의 총살로 아버지를 잃은 77살 고계순 할머니가 눈물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4.3 유가족이라는 연좌제 피해가 두려워 평생을 작은아버지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올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결정으로 비로소 친아버지의 딸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반복되고 있는 4.3 왜곡을 엄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유족들은 4.3 왜곡으로 쓰라린 고통을 짊어지고 한평생 살아가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추념사를 낭독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4.3의 역사를 되새기며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념식장 밖에선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4.3 기념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재밌는 채팅이, 오늘 음주 채팅이 많으시네요. 재밌는 채팅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인환님, 최한욱, 박주민을 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가요? 말 많은 자 말이 많아 말쟁이가 된다고 함부로 인간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저분 어디 탈레반인가 봐. 연세가, 사진을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탈레반이 지금 맞죠? 할레반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이를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탈레반들이 이제 대부분 60대가 됐어요. 그래서 추미애 지지율이 60대가 높더라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추미애 지지율이 60대가 이제 제일 높아요. 높아가지고 이제 탈레반이 아니라 할레반이구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탈레반, 그러니까 탈레반이 이제 그 학생이란 뜻이잖아요. 학생이어가지고 좀 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탈레반이 학생이란 뜻이어서, 이제 나이를 드실 만큼 드셨네. 제가 뭐 돈 때문에 그런다고요?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김어준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탈레반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야? 내가 박주민을 미워하면, 박주민이 싫으면 그 누군가 돈을 주는 거야? 그렇게밖에 상상력이, 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잖아. 정치적으로 본인들하고 입장이 다르면은 누군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게, 그게 딱 김어준식의 논리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60대가 됐으면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디 가서 채팅을 하더라도, 주정을 하더라도 주정을 하란 얘기야, 제 얘기는. 그리고 내가 왜 박주민을 해하려고 그럽니까? 박주민이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박주민이 친문 쪽에 붙어가지고 김어준하고 붙어서 문파 정치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 문재인과 친문 386들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주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 누구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아직도 문재인이 그렇게 좋아?
윤석열한테 그렇게 당할 만큼 당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진짜 70년대 60년대 암흑기로 돌아갈 뻔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도 그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끝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야? 그게 문재인이 그게 의도를 했건 혹은 무능해서 그랬건 간에 문재인과 당시 집권을 했던 친문 386들의 책임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이라도 거쳤냐고. 그런데 그런 친문 세력들이 아직도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은 안 하고 김어준 앞세워가지고 김어준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또 뭐 한 자리 헤쳐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면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누가 돈을 줘서 그런 박주민을 비난을 한다. 누가 돈을 줘서 추미애를 비난한다. 이런 식의 선동에 아직도 저는 노란하는 그런 저질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름을 까먹었네. 막 떠들다 보니까 박모시기님,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당신이 제일 큰 문제야. 나이가 몇 살인데 김어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대을고 앉아 있어. 뭐 소야? 되새김질하게? 아니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소로 살아요? 김어준 똘만이야? 김어준 꼬봉이야? 아니 김어준이 집을 사줬어. 김어준이 무슨 월급을 줘요. 아니면 일당이라도 줘 김어준이. 박인하 씨. 제가 사진 보니까 프로필 사진 보니까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일개 유튜버예요. 일개 유튜버. 김어준이 무슨 뭐 신이야? 김어준이 뭐 선지자예요? 일개 유튜버야. 그것도 무슨 딴지 거기서 성기구나 팔던 놈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영향력 있는 스피커로 성장하긴 했지만 지적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복만삼님, 털줌이나 아무리 털의 음모를 머리에 심어서 너의 늙은 모습을 감추어도 너는 진짜 늙은 생각밖에 못 바꿈. 에이, 여기에 복만삼님까지 또 불을 질러요.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지금. 아니 오늘 어제 이제 4.3 기념식 때 추도식 때도 뭡니까 극우 유튜버들 기념식 현장에 몰려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잖아. 뭐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 비난을 하잖아요. 생각이 없냐고. 근데 박인하 씨하고 4.3 기념식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저 태극기 부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빨간 태극기냐 이게 파란 태극기냐 그 차이밖에 더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 머리로 생각을 못하고 그 유튜버들 선동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 그게 전환기한테 끌려다니면 나쁜 놈이고 김어준한테 끌려다니면은 현명한 놈이에요? 똑같은 거지 제가 볼 때는. 전환길이나 아니 김어준이나 50보 100보 그래봐야 유튜버야. 구독자가 많고 뭐 동접자가 많으면은 유튜버가 갑자기 뭐 선지자가 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개 유튜버가 떠들어대는 얘기를 그대로 그거를 아무 비판적 의식도 없이 수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뭐 개 돼지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 유튜버들 이제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을 저는 욕할 게 없다고 생각해. 유튜버들이나 정치인을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버하고 정치인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개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치인들은 안 찍어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잖아. 정치가 개판이다. 정치인들 다 나쁜 놈들이다. 쓰레기다. 정치인들 개새끼다.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찍어준 거야, 그 사람들을. 그렇잖아. 그 누굴 욕을 합니까?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전환길이건 김어준이건 간에, 진보건 보수건 간에, 그 헛소리하고, 예, 시민들 선동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유튜버들 여러분들이 안 보면은, 아니, 김어준이 시청률이 뚝뚝 떨어져 봐. 예? 그 지멋대로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뇌피셜 써가지고, 예? 뭐, 뭐예요? 뭐, 레드선인지, 레드팀인지, 개소리하고, 대통령이 뭐 공소거래했다, 이런 개소리하고,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고도 사과 한 번 안 하고, 시청률이 쫙쫙 빠져봐. 그런 짓을 하나, 김어준이. 안 하지. 바로 사과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장사가 없어. 바로 사과야, 바로 사과. 근데 그걸 보고 저렇게 무슨 교주 떠받들듯이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김어준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지가 무슨 충정로 진짜 대통령이나 되는 양 시건방을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인 거야, 시청자들. 박인환 씨?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유튜브들 놀이터가 돼버린 거야, 정치판이. 그 또 갔어, 또, 아, 끝까지 해야지. 왜 또 가? 아니, 끝까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돈을 받았니, 뭐하니, 막 본인의 신념이면 끝까지 해야지. 가면 어떻게 해? 지금 열심히 까고 있는데. 다 듣고 가야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듣기 싫다고 그냥 가? 다 듣고 가야지. 예의도 없어, 가만히 보면, 이 털레반들은. 예. 예, 송원성치님, 최한웅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준이 완전 비호감. 박주민이 정치를 똑바로 하면은요, 제가 박주민을 깔 리가 없습니다. 비판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 문바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염원을 저버리고 자기 정치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주민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예? 지금이라도 이재명 국민적 주권정부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충심으로 일을 한다면 그걸 제가 왜 비난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 김어준하고 붙어가지고 서울시장 한번 해보려고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까겠어, 내가? 제가 미친놈입니까? 아무나 보면 까게? 자, 아무튼 예, 어제 뭐 4.3 기념식에도 그 극우 세력들 참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유튜브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이 유튜브에 그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좀 상당히 걱정스럽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유튜브 소비를 좀 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송만 보고 그 가짜는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근거도 없는 얘기들에 넘어가가지고 망상하시지 말고, 주권자로서 국민 주권 정부 아니에요. 정부에 우리가 국정 운영에 책임자인 거야. 이제는 국민 주권 정부니까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 정치에 좀 더 현명하게 정치에 관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 4.3의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참 그 알려질 만큼 알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극우 유튜버들이 어제 와서 난동을 부리는데 참 보기가 딱하더라고요, 저는. 김봉수님, 최한웅님 너무 재밌어요. 평도 예리하고 유머도 있는 채널. 예,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 그 김민석 총리가 4.3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고계순 할머니, 아버지를 목 놓아 외쳤던 고계순 할머니의 이제 모습을 뉴스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보셨는데, 뭐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연좌제로 고통을 받을까봐 호족도 이제 옮겨놓고 유령처럼 이제 살아오신 거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저는 공개된 자리에서 아버지를 목 놓아 외치는, 이제 참 아버지를
외치시기에는 많이 연로하신 나이가 됐는데 참 보면서 저도 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보면은요, 예, 눈물 훔친 김민석 총리 제주 4.3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최선이다. 그러면서 이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예, 또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 강력히 지금 대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고개순 할머니가 계시죠, 여기? 고개순 할머니가 계시고, 김민석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사진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모습인데, 이 장면을, 이 영상과 사진을 제가 이제 길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예, BT님, 대통령과의 사진 공개하지 말라는 민주당 사무총장 고소 못합니까? 선거 개입으로? 뭐 고소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건 뭐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날, 예, 그, 김민석 총리만, 참여한 게 아니고, 예, 조국도 이제 4.3 행사에, 예,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조질이라고, 진짜 조국은, 뭐 이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는 좀 그 정치를 하냐 마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나. 그 합당 트라우마, 합당 그 데미지가 지금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 fuck you 그 노래를 공유를 해가지고 예, 그 뭐 여기저기서 또 욕을 처먹었는데 이게 4.3 그러니까 그 4.3 행사에 가가지고 이런 게시물을 올렸어요. 네? 이게 어제 이제 조국 유튜브에 올라온 게시물이에요. 4.3 추모식 이후에 이걸 안 썼으면 또 모르겠어. 예, 본인이 4.3 추모식에 이제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쓰고 4.3 추모식 이후에 제주 명물 골막국수를 먹었습니다. 맑고 진한 국물과 두툼하게 썬 수육고기 참으로 좋네요. 이어서 동문시장 인근에 있는 한옥 카페 마음의 온에서 카페 라떼를 마셨습니다. 내 외부의 건물 구조와 먹과 풍미 깊은 커피의 맛 모두 100점입니다. 갭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4.3 아니 뭐 4.3 추모식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뭐 밥을 굶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통곡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뭐 당연히 이제 행사 끝나면은 식사도 해야 되고, 예. 하물며 뭐 장례식을 치러도 다 장례식장에서 그 식사를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야, 응? 그 정치인이 4.3 추모식에 갔는데 응? 뭐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행사의 이제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4.3 추모식이라는 게 이렇게 즐거운 자리는 아니잖아. 예, 우리 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또 그 행사에서 아까 고개순 할머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고개순 할머니가 그야말로 아버지를 목 놓아 외치면서 또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 에? 골막국수. 해필 또 막국수가 골막국수예요. 예, 골이 그냥 막 갔어. 맑고 진한 국물과 두툼하게 썬 수육고기.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느낌이 제가 좀 표현을 방송에서 하기가 좀 그런데 예? 이게 그 수만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그런 사건 추모식을 바로 다녀오고 올린 게시물이 두툼하게 썬 수육고기 참 좋네요. 아, 요건 좀 이게 뭐 지나친 확대 해석일런지 모르겠지만, 예? 아, 이게 좀
좀 적절치가 않잖아. 예? 수만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사건 이후에 수육고기 참 좋네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일단 대단히 부적절하잖아요. 근데 이걸 저는 하필 또 골막국수예요. 골 하면 또 뼈가 생각나잖아. 골. 뼈와 살.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래서 그 낮에 제가 이걸 이제 캡처를 해놨어요. 캡처를 해서 오늘 방송 때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캡처를 해놨는데 삭제를 할 줄 알았어. 그때 이제 그 퍽슈 사건 때도 삭제를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건 뭐 대단히 그 본인이 그냥 노래를 공유한 거라 그래도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시물이기 때문에 뭐 순간 욱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거는. 그 fuck you 게시물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3 행사 추모식 끝나고 와서 본인이 제주도에 지금 뭐 먹방 찍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 조국하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뭐 패친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1인 미디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고 뭐 정치 비평을 하는 사람이니까 페이스북을 하나의 그 언론, SNS는 이제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뭐 정치적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한 그게 일기장이 아니에요. 미디어라고 그러잖아. 1인 미디어. 미디어라는 건 혼자서 운영은 하지만 공론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미디어라고 해요. 근데 이 SNS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사생활을 막 노출을 합니다. 근데 그 사생활 노출하시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부적절하다고 봐요. 신문에다가 본인 사생활을 공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목적, 1인 미디어긴 하지만은 어떤 공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 페이스북에다가 아무거나 올렸다가 나중에 뭐 파묘가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최근에 좀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방송할 때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시물들 파묘해가지고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합니다. 복만삼님, 족국이 잼통님께 2번 인사 반하는 거 보고 골막국수 이런 거 보면 아주 교활한 사람, 얼빵한 척. 그러니까 얼빵한 척 하면서 이게 매기는 건가?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지금 들 정도야. 근데 제가 하여튼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친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지금 뭐 패친이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은 저도 이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패친들을 다 받는데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요, 제가 족바하고 그 족바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뭘까요? 그 족바 특징이 있어. SNS를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족바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노하우를 아시는 분이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 족바다라는 게 거의 한 99%, 게시물을 보면은 99%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먹방을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독 많아. 먹방 올려놓는, 음식 사진 올려놓는 분들이, 뭐 페이스북에 많이들 올리시긴 하는데, 족바들은 거의 99%야. 뭐 어디 무슨 카페 갔는데 뭐 먹었다, 뭐 먹는 거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 목적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음식 사진을 많이 걸어놓은 분들은 대부분 족바예요. 이걸 발견을 했어, 제가. 진짜 신기해요, 이거. 여러분 한번 그 패친들 한번 쭉 보세요. 패친들 한번 쭉 보셔가지고 음식 사진을 좀 많이 올려놓는 분들, 그분들을 정치 성향을 보면은 족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근데
왜 저럴까 이렇게 봤는데 그게 성향인가 봐. 뭐 조국을 닮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국도 그런다는 거예요. 조국도 시도 때도 없이 음식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잖아.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출소한 이후에 그 고급 소고기집 가가지고 된장찌개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올려놔가지고 그때도 이제 쇼한다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종특이에요, 종특. 족바들의 종특이다. 그럼 족바 대장인 조국이 음식 사진을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올린다는 거야. 그 뭐 음식 사진 올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상황과 자리를 가려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 4.3 추모식에 참여를 하고 곧바로 밥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뭐 골막국수를 먹었다, 수육을 먹었다, 이런 걸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행태예요. 아니 정치를 내가 하건 말건 내가 당대표건 아니건 간에 4.3 추모식에 참여를 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식사를 했는데 이 맛있는 게 나왔다 그래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저 4.3 추모식 갔다 왔는데 너 음식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예, 수육이 두툼하고 골막국수 뼈와 살이 연상되는 그런 식의 게시물을 올려놓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위냐고. 조국이 정치를 하고 있냐 마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도 내가 뭐 4.3 추모식에 참여를 했어. 오늘도 어제도 2만 분 정도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2만 분 참여하신 분 중에 끝나고 식사했는데 야 여기다 나 막국수 먹었다? 나 수육 먹었다? 이러고 SNS에다 올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만 명 중에 제가 볼 때는 조국 한 명이에요. 단 한 명도 없어. 2만 명 중에 먹방 사진 올려놓은 사람은 조국 한 명입니다. 4.3 추모식에 참여한 사람 중에 조국 한 명 딱 먹방 사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심각한 게 뭐냐면은 조국은 모질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거의 제가 조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조질이니까 이게 똥오줌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많이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에 조국당 관계자들이에요. 누구도 저걸 내리라고 얘기를 안 했어.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Fuck you 그 게시물도 여전히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Fuck you 게시물도. 그리고 저 먹방 게시물도 당연히 내리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조국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잘못된 일인지 정무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야. 판단을. 조국당 전체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이게 뭔가 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말린다는 거야, 조국을. 그게 더 큰 문제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족바들 특징이 있다고. 족바들 다 음식 사진 올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조국당에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음식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족바당에 다 모여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저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야. 뭐 퍽큐 사진을 퍽큐를 올리건 수육을 올리건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페이스북에 퍽큐를 올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4.3 행사를 갖다가 수육을 올리고 이런 게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페이스북에다가 막 당대표가 fuck you 올리고 4.3 기념식 참가했다가 당대표가 막 그 수육 막 골막국수 막 이런 거 올렸는데 100% 만족한다 막 뭐 이런 거 올렸는데 아니 4.3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 그 추도하는 마음을 글로 써도 시원찮을 판에 그 4.3의 을 기념해가지고 수육과
골막국수 사진을 올려놓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아 이건 이상한데? 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유권자들이 몇 %일까? 여러분들이 정답 쓰셨네요. 1%예요, 1%. 그 1%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1%인 거잖아요. 저걸 보고도 이상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조국이 좋아. 저게 조직이가 아니고 너무 멋있어. 막 조국이 막 머리 넘길 때마다 와 오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사람이 1%가 있는 거예요. 1%가 있잖아 지금. 조국당 지지율하고 이제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사이코패스가 몇 %일까요? 여러분이 볼 때 대한민국에 사이코패스가 몇 %일까요? 뭐 이거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한 1% 되지 않을까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사회적이 아니라 이거는 반사회적이라기보다는 탈사회적이에요. 사회에서 완전히 이탈된 거야. 탈선한 거예요. 이게 사회라는 이제 궤도가 있잖아. 이 사회에 어떤 기본 룰이 있어요. 사회 그걸 우리가 뭐 상식이니 윤리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윤리의 궤도 위에서, 상식의 궤도 위에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탈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대략 몇 %일까? 한 1% 되지 않을까요? 한 1% 정도, 그리고 그 정도 보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당 지지율이 1%가 나오는 게 이게 정답인가, 정답. 한마디로 조국 사패당인 거예요. 조국 사패당. 조국 사패당인 거야, 이게. 그러니 저는 조국당에서 뭐 조국이 지금 한번 미치겠죠. 막 지지율이 어제 이제 막 1% 나오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뭐 조국도 몸이 안달이 났을 것 같은데 그 본인이 한 행동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고 된장찌개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SNS에 한 짓만 생각을 해봐. 다른 건 다 떠나서 SNS에 한 짓만 놓고 봐도 정상적인 어떤 그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1%가 넘어가기는 게 더 놀라울 정도인 거야, 지금. 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지금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게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합당이 무산된 뒤에 뭐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최근에 들어서 조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저는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요.